대한당뇨병학회 (JDA에서) 2025년 최신 가이드라인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뇨 환자분들이 건강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혹시 매일 운동을 하시는데도 혈당이 오르락내리락해서 고민이신가요? 특히 2025년 이 추운 겨울, 밖으로 나가지 못해 혈당이 폭발하고 혈관이 망가질까봐 밤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교수입니다. 학회 최신 의료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제가 단언컨대 이제는 무작정 걷는 것보다 더 똑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스림엑스 7은 황금 공식을 공개하겠습니다. 거실에 앉아 따라만 하셔도 혈당 100, 즉 정상인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꿈이 아닙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이제 왜 제가 100mg/dl이라는 숫자에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매달리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너무 태연하게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 공복 혈당이 110이고 어떤 날은 115도 나오는데 동네 병원에서는 아직 당뇨도 아니고 나이 들면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 자체가 이미 과거의 이야기이고 과학적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KDA 2025 최신 가이드라인에서 공복 혈당 100mg/dl을 명확한 기준선으로 제시한 이유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혈관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혈당이 100을 넘기기 시작하는 순간, 아직 126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혈액은 더 이상 맑은 물이 아닙니다. 점점 끈적해지고 시럽처럼 무거워집니다. 심장은 그 끈적한 피를 억지로 짜내듯 온몸으로 보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심장은 쓸데없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남아도는 포도당은 갈 곳을 잃고 혈관 안을 떠다니다가 혈관 안쪽에 아주 얇고 연약한 내피를 긁고 상처냅니다. 저는 이것을 혈관의 녹, 즉 당화 손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집에 있는 수도관 안쪽이 녹슬면 처음에는 티가 안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이 바삭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터져버리듯이 혈관도 똑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은 굵은 혈관이 아니라 가장 가느다란 미세혈관입니다. 그래서 눈부터 흐려집니다. 망막에 모세혈관이 막히면서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콩팥의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가 손상되면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발끝에서는 이유 없는 저림과 찌릿찌릿한 감각이 나타납니다. 혈액이 신경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혈관 안의 당록은 강력한 자석처럼 작용해서 LDL 콜레스테롤, 즉 지방 택배 상자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동맥경화 반점이고 이것이 어느 순간 떨어져 나가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복 혈당이 100mg/dl를 넘는 상태는 아직 증상이 없어 보여도 이미 몸 전체가 만성염증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모여 시한폭탄의 도화선을 짧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이 점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앞서 혈당이 기준선을 넘었을 때 벌어지는 냉혹한 현실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그 다음 이야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공포를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수십 년간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받아온 사람으로서 분명한 희망을 말씀드리기 위해 여기 서 있습니다. 혈관은 한 번 망가지면 끝나는 쇠파이프가 아니라 조건만 갖춰지면 다시 살아나는 생명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공복 혈당이 100mg 퍼 디시틀로 안정되는 순간 몸은 전혀 다른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싸울 필요가 없다. 복구를 시작하라. 그 신호와 함께 혈관 안쪽을 덮고 있던 당화 손상, 제가 녹이라고 표현했던 그 찌꺼기들이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하고 내피세포는 스스로 상처를 메우며 탄력을 되찾습니다. 굳어있던 혈관이 다시 말랑해지고 피는 더 이상 억지로 밀려다니지 않습니다. 동시에 인슐린이라는 열쇠도 제 역할을 되찾습니다. 오랫동안 녹슬어 잘 맞지 않던 자물쇠가 다시 부드럽게 돌아가듯 세포는 포도당을 밀어내지 않고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식사 후 혈당은 180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려와 다시 100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약을 늘려서 얻는 통제감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며 얻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기분 좋은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대규모 연구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공복 혈당을 100 이하로 되돌린 사람들은 향후 20년 동안 심혈관 사망과 신장 합병증 위험을 절반 이상 낮춥니다. 시력이 흐려질까, 투석을 하게 될까, 다리를 잃게 될까 하는 두려움 앞에서 100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목표는 애매한 관리나 체념이 아닙니다. 110에 타협하지 않고 120을 합리화하지 않고 정확히 100을 겨냥하는 것. 그것이 질병을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질병을 밀어내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에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바로 지금부터 설명할 3x3x7은 황금 공식입니다. 목표가 100mg per 데실리터이라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왜 하필 몇 번의 일어나기와 걷기 같은 단순한 움직임이 그렇게도 말을 안 듣던 혈당을 눈에 띄게 끌어내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운동하면 에너지를 태우니까 그렇겠지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KDA 2025가 주목한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비밀은 제가 세포의 뒷문을 여는 전략이라고 부르는 아주 명확한 의학적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근육을 하나의 방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방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포도당이라는 연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앞문을 열어야만 포도당이 들어갈 수 있는데 당뇨나 전당뇨 상태에서는 이 앞문 자물쇠가 녹슬어 버립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췌장이 아무리 열쇠를 더 만들어도 문은 잘 열리지 않고 그 결과 포도당은 혈관 밖에서 밀려다니며 수치를 올리고 정작 세포 안은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을 완전히 바꾸는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근육이 반복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할 때, 예를 들어 스쿼트를 하거나 제자리에서 무릎을 들어 올릴 때, 세포는 지금 당장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 신호는 너무 강해서 인슐린을 기다리지 않고도 세포 스스로 글루트4라는 통로, 즉 뒷문을 열어버리게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문이 인슐린 없이도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췌장이 약해졌든 앞문 자물쇠가 거의 고장났든 상관없습니다. 근육을 제대로 움직이는 순간 혈관을 떠돌던 포도당은 순식간에 그 뒷문을 통해 빨려 들어가 연료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3팍스 7 공식을 몇 분만 실행해도
혈당계 숫자가 빠르게 내려가는 장면을 직접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약이 대신해주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근육이 혈관을 정리하고 몸을 구하는 과정이며, 바로 이 점이 운동을 한다와 운동을 의학적으로 제대로 한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앞에서 근육이 뒷문을 열어 혈관의 포도당을 바로 끌어들이는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매일 저녁마다 성실하게 걷고 있는데 왜 굳이 저 트리엑서스람 치브 같은 동작을 더 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걷기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걷기는 분명 훌륭한 운동이고 지금 이 순간 혈관을 떠다니는 포도당을 태우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다만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목표인 100mg/dC에 도달하기에 구조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근육, 특히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포도당 저장고인데, 유산소 운동만 반복하면 바닥에 흘린 물을 닦는 데는 성공해도 정작 물을 담아둘 그릇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벅지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이 저장고가 컵처럼 작아지면 조금만 먹어도 포도당이 금세 넘쳐 혈관으로 다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마른 체형이고 식사량도 많지 않은데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는 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KDA 2025가 굳이 조합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쿼트나 가벼운 저항 운동은 단순히 에너지를 쓰는 행위가 아니라 이 저장고 자체를 키우는 작업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다시 살아나면 같은 양의 식사를 해도 포도당을 품고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혈당은 운동 시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결국 트렉서스람 치블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유산소로 지금 떠다니는 포도당을 빠르게 비워내면서 동시에 근력 운동으로 다시 넘치지 않도록 그릇을 키우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만 숫자 100이 일시적인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 됩니다. 우리는 몸을 괴롭히거나 기록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위해 청소하고 저장고를 다시 짓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각 동작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앞에서 왜 저장고를 키워야 하는지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실제로 몸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가 궁금해질 차례입니다. 3x3x 치분의 첫 번째 축이 바로 유산소 운동, 즉 지금 이 순간 혈관을 떠돌고 있는 포도당을 즉각적으로 태워 없애는 역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숨이 넘어갈 정도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박수는 분명히 올라가야 하지만 옆 사람과 짧은 대화는 가능하고 숨은 약간 가쁜 정도, 바로 이 상태가 혈관과 심장 그리고 췌장에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구간입니다. 이 강도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아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근육은 앞서 말씀드린 지울레트4라는 뒷문을 자연스럽게 열어 혈액 속 포도당을 즉시 끌어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 유산소 구간은 지방을 빼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혈관을 빠르게 정리하고 혈당 스파이크의 꼭대기를 잘라내는 응급 정리 단계이며, 너무 세게도 너무 약하게도 아닌 이 미묘한 강도를 지키는 것이 KDA 2025가 강조하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이제 유산소 운동의 역할을 이해했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할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혈관 안을 떠다니는 포도당을 쓸어내는데 가장 즉각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바로 제자리에서 무릎을 들어 올리며 걷는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작은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매우 강력한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허리를 세우고 시선은 정면을 향한 채 왼쪽 무릎을 배꼽 높이까지, 혹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이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고
곧바로 오른쪽 무릎으로 이어갑니다. 이때 팔은 절대로 가만히 두지 말고 걷는 리듬에 맞춰 반대쪽 팔을 자연스럽지만 힘있게 흔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과 다리가 함께 움직일수록 심장은 더 효율적으로 반응하고 혈액순환은 훨씬 빠르게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은 무릎입니다. 바닥을 세게 찍듯이 디디는 순간 관절에는 불필요한 충격이 전달되므로 발 앞부분부터 부드럽게 닿았다가 뒤꿈치로 이어지는 느낌으로 조용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호흡은 숨을 참지 말고 둘에 맞춰 들이마시고 둘에 맞춰 내쉬는 리듬을 유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폐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서 혈관 수축을 막아주고 동시에 혈당을 올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개입도 최소화됩니다. 이 동작의 핵심은 무릎을 드는 순간 허벅지와 엉덩이의 큰 근육들이 반복적으로 수축하면서 마치 거대한 펌프처럼 혈액을 위로 밀어올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육세포의 글루트4 통로가 열리고 혈관을 떠돌던 포도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근육 안으로 빨려 들어가 연료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단 2, 3분만 해도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바로 그때가 혈관 안에 당이 실제로 처리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앞선 동작으로 혈액의 흐름을 깨웠다면 이번에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그 흐름을 오래 유지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제자리 자전거 동작은 체중이 무릎에 직접 실리지 않기 때문에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한 분들도 안심하고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산소 강법입니다. 만약 실내 자전거가 있다면 안장은 페달을 가장 아래로 밟았을 때 다리가 거의 펴질 정도로만 맞추십시오. 무릎이 지나치게 접히면 관절에 부담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기계가 없다면 의자를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의자에 엉덩이를 깊게 걸치고 상체를 세운 채 두 손으로 의자 가장자리를 가볍게 잡고 다리를 들어 공중에서 천천히 페달을 돌리듯 움직이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허리를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허리가 말리면 혈액순환의 효율이 떨어지고 복압이 올라가 오히려 몸이 긴장하게 됩니다. 속도는 빠를 필요가 없습니다.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끊기지 않게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동작은 엉덩이 관절과 무릎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면서도 허벅지 근육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 혈관 속 포도당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소비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무리 없이 오래 탈수록 혈당은 조용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내려가게 되는 구조이며 관절을 보호하면서 혈관을 관리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유산소 연결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두 동작으로 혈관의 흐름과 근육의 펌프를 충분히 깨웠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혈당이 잘 안 내려가는 이유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몸은 움직이고 있는데 마음이 굳어 있으면 부신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고 이 호르몬은 혈당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산소 동작은 땀을 짜내는 훈련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풀어주는 느린 리듬의 움직임입니다. 밝고 경쾌하지만 템포가 빠르지 않은 음악을 하나 틀고 좌우로 한 발씩 옮기는 스텝에 맞춰 손뼉을 치고 팔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 보십시오. 동작의 정확성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자를 놓쳐도 괜찮고 팔이 덜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신이 함께 움직이며 리듬을 타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하면 큰 근육뿐 아니라 어깨, 팔, 몸통까지 자연스럽게 동원되면서 에너지 소비가 이어지고 동시에 긴장이 풀리면서 코르티솔 분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2단계에서 얼굴이 편안해지고 호흡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그 순간이 바로 혈당을 밀어올리던
보이지 않는 손이 내려놓는 시점입니다. 다시 말해 이 동작은 단순한 춤이 아니라 운동으로 올릴 수 있는 혈당과 스트레스로 올리는 혈당을 동시에 차단하는 마무리 장치이며 유산소 운동을 끝까지 완성시키는 결정적인 한 조각입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혈관 위를 떠다니는 포도당을 충분히 정리했다면 이제 시선을 더 깊은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눈앞의 숫자를 잠깐 낮추는 것과 그 숫자가 다시 올라오지 않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사실상 승부처입니다. 바로 근력 운동, 즉 몸 안에 포도당을 담아둘 수 있는 저장고를 다시 짓는 단계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조직이 아니라 혈당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완충 장치이며 이 저장고의 크기와 질이 곧 공복 혈당의 바닥선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KDA 2025는 여러 운동 중에서도 이 근력 단계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할 동작들은 땀을 많이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허벅지와 엉덩이를 중심으로 줄어든 근육을 다시 불러내어 하루 종일 포도당이 넘치지 않도록 붙잡아두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제 저장고를 실제로 키우는 첫 번째 동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일상생활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는 움직임이 바로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즉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먼저 넘어지지 않도록 튼튼한 의자를 등 뒤에 두고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린 채 서십시오. 허리는 세운 상태를 유지한 채 엉덩이를 뒤로 빼며 천천히 내려가는데 마치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까지만 내려가면 됩니다. 이때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는 느낌이 들면 그대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완전히 앉아버리면 근육의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닿았다가 바로 일어난다는 감각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려갈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 올라올 때는 숨을 내쉬면서 배와 허벅지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무릎은 발끝을 넘지 않게 유지해야 관절에 부담이 쌓이지 않고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지 않도록 시선은 자연스럽게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이 단순한 동작 하나에 허벅지 앞쪽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라는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두 핵심 근육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다시 말해 이 스쿼트는 다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이 아니라 혈당을 담아둘 수 있는 가장 큰 창고를 다시 세우는 작업이며 이 동작을 꾸준히 할수록 식사 후에도 혈당이 쉽게 넘치지 않는 몸의 기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체로 큰 저장고를 세웠다면 이제 그 저장고로 들어온 포도당을 온몸으로 분산시키는 단계로 이어가야 합니다. 벽을 이용한 푸시업은 바닥에 엎드릴 필요 없이 상체 근육을 안전하게 깨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벽을 마주보고 한 팔 길이 정도 떨어져 선 다음 양손을 어깨 높이로 벽에 짚고 몸 전체를 머리부터 발뒤꿈치까지 하나의 곧은 선으로 유지하십시오.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천천히 굽혀 가슴을 벽 쪽으로 가까이 가져갔다가 다시 벽을 밀어내듯이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이때 허리가 꺾이거나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거리가 멀수록 운동 강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므로 자신의 컨디션에 맞게 위치를 조절하면 됩니다. 이 동작은 가슴, 어깨, 팔 뒤쪽 근육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면서도 척추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아 고령자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상체 근육이 깨어나면 포도당을 소비하는 영역이 다리에서 몸통과 팔까지 넓어지게 되고 혈당은 특정 부위에 몰리지 않고 전신으로 고르게 처리됩니다. 즉, 이 벽 푸시업은 근력을 키우는 동작인 동시에 이미 쌓아둔 저장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하루 혈당의 안정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체와 몸통으로 큰 틀을 세웠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바로 팔과 어깨 근육입니다.
이 부위는 크기는 작아 보여도 꾸준히 사용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끌어올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벼운 아령이 있다면 좋고, 없다면 물 500ml짜리 페트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양손에 들고 팔꿈치를 몸 옆에 붙인 채 천천히 굽혔다 펴는 동작을 하거나, 어깨 높이에서 위로 밀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오는 동작을 해보십시오. 탄력 밴드가 있다면 발로 가운데를 밟고 양손으로 당겨 올리는 방식도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속도입니다. 올라갈 때는 둘을 세며 천천히, 내려올 때는 셋을 세며 더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반동을 써서 휘두르면 관절만 피로해지고 근육은 제대로 자극되지 않습니다. 이 느린 움직임 속에서 팔과 어깨 근육은 지속적으로 긴장하게 되고, 그 긴장이 곧 포도당을 끌어들이는 신호가 됩니다. 이렇게 상체 근육까지 활성화되면 혈당을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다리에서 팔까지 넓어지면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성도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결국 이 동작은 힘을 키우기 위한 마무리가 아니라 저장고의 활용 범위를 최대로 확장해 하루 종일 혈당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결정적인 한 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력으로 저장고를 키웠다면 이제 그 저장고를 안전하게 지키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혈당 관리에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 가장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낙상입니다. 특히 당뇨가 오래된 분들일수록 발끝 감각이 둔해지고 신경 전달이 느려지면서 균형을 잃기 쉬워지는데, 이때 한 번의 넘어짐은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라 골절, 장기 입원, 그리고 급격한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KDA 2025는 혈당을 낮추는 것만큼이나 몸의 중심을 지키는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균형 운동은 땀을 내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뇌와 신경, 발과 몸통을 다시 연결해주는 과정이며, 이 연결이 살아있어야 근육이 만든 저장고도 제대로 작동합니다. 지금부터의 동작들은 혈당 수치를 직접적으로 크게 떨어뜨리기보다는 그 수치를 유지한 채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몸 전체의 감각과 안정성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균형 훈련의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발로 서는 이 단순한 움직임은 겉보기와 달리 고령자의 신경계와 근육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중요한 검사이자 훈련입니다. 먼저 넘어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의자나 벽 옆에 서서 언제든 손으로 집행할 수 있는 위치를 잡으십시오. 그런 다음 천천히 한쪽 발을 바닥에서 들어 올리고 남은 한 발로 몸의 중심을 지탱한 채 10초에서 20초 정도 유지합니다. 이때 시선은 바닥이나 움직이는 물체가 아니라 눈높이에 있는 하나의 고정된 점을 바라보는 것이 균형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손을 벽이나 의자에 살짝 대도 괜찮지만, 가능하다면 서서히 손을 떼고 몸 스스로 균형을 잡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동작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부위는 발목과 종아리의 작은 근육들인데, 바로 이 근육들과 함께 관절과 신경이 협력하면서 뇌에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당뇨로 인해 발끝 감각이 둔해진 분들일수록 이 감각이 흐려져 있는데, 한 발 서기를 반복하면 이 신호 체계가 다시 또렷해지면서 넘어질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이 동작은 힘을 키우는 훈련이 아니라 몸의 위치를 인식하고 중심을 지키는 능력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며, 일상에서 안전하게 걷고 서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어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발로 서며 몸의 중심을 깨웠다면 이제 그 중심을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내부 장기까지 연결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의자를 이용한 요가의 비틀기 동작은 격한 움직임 없이도 척추와 신경, 그리고 복부 깊숙한 장기까지 동시에 자극하는
매우 중요한 균형 운동입니다. 의자에 엉덩이를 깊게 앉고 두 발은 바닥에 단단히 붙인 상태에서 허리를 세운 뒤 왼손을 오른쪽 무릎 위에 올리고 오른손은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잡습니다. 그 다음 목이 아니라 허리와 배꼽 주변에서부터 천천히 몸통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시선은 자연스럽게 오른쪽 어깨를 따라가게 하십시오. 이 상태를 약 15초 정도 유지하며 깊고 느린 호흡을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갈비뼈가 넓어지는 느낌으로, 내쉴 때는 배 안쪽이 부드럽게 조여지는 느낌으로 호흡하면 긴장이 풀리면서 혈류가 한층 원활해집니다. 이 동작은 굳어있던 척추를 풀어주는 동시에 췌장과 간 주변을 부드럽게 압박하고 풀어주는 마사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움직임이 적었던 분들일수록 이 비틀기 동작 이후 배가 편안해지고 호흡이 깊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동작은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훈련인 동시에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내부 장기들의 긴장을 풀어주어 몸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다시 묶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앞선 두 동작으로 중심을 세우고 풀어주었다면 이제 그 중심을 실제 이동 속에서 시험하는 마지막 단계로 들어갑니다. 발뒤꿈치와 발끝을 일직선으로 이어 걷는 이 동작은 단순한 보행 연습이 아니라 뇌와 다리 사이의 통신 상태를 직접적으로 회복시키는 훈련입니다. 마치 바닥에 보이지 않는 한 줄이 그어져 있다고 상상하고 오른발 뒤꿈치를 왼발 앞쪽에 정확히 붙여놓은 뒤 다음 걸음에서는 왼발 뒤꿈치를 오른발 앞쪽에 이어 붙이듯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이때 두 팔은 자연스럽게 옆으로 벌려 균형을 돕고 시선은 발이 아니라 정면을 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복도나 벽 옆에서 진행해 언제든 몸을 지탱할 수 있게 하여 안전을 확보하십시오. 이 동작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선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발바닥의 감각, 발목의 미세한 조절, 그리고 몸통의 균형을 뇌가 계속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바로 이 과정이 당뇨로 인해 둔해졌던 신경회로를 다시 깨웁니다. 반복할수록 걸을 때 발이 어디에 놓이는지에 대한 감각이 또렷해지고, 방향을 바꾸거나 좁은 공간을 지날 때 비틀거리던 현상이 줄어듭니다. 결국 이 이어 걷기는 넘어지지 않기 위한 연습을 넘어 일상 속 이동을 다시 믿고 할 수 있게 만드는 마무리 단계이며, 균형 운동의 효과를 실제 생활로 옮겨주는 가장 현실적인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9가지 동작을 모두 보시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부담이 생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한 번에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는 구조가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9가지를 다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유산소 하나, 근력 하나, 균형 하나, 딱 3가지만 고르십시오. 제자리 걷기 하나로 혈관을 정리하고 의자 스쿼트 하나로 저장고를 키우고 한 발 서기로 몸의 중심을 지키면 충분합니다. 이 3가지를 돌려가며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몸은 이미 필요한 신호를 모두 받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많이가 아니라 정확하게, 빠르게가 아니라 충분히, 그리고 며칠 반짝이 아니라 꾸준히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면 근육보다 먼저 의지가 다치고, 의지가 다치면 운동은 그날로 끝나버립니다. 몸은 천천히 바뀌지만 한 번 바뀌기 시작하면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방식은 몸을 시험하는 훈련이 아니라 몸과 평생 협상하기 위한 약속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방금까지의 동작들이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과정이었다면, 여기서는 반드시
한번 숨을 고르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경계선이 있습니다. 운동은 분명 강력한 약이지만 조건을 무시한 채 사용하면 특히 겨울철에는 도구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운 계절의 노인 몸은 겉으로 보기보다 훨씬 민감해서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겨울을 기준으로 저는 이 세 가지 안전 원칙을 생명선처럼 지켜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운동 환경입니다. 겨울에 창문을 열어두고 바람을 맞으며 운동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찬 공기가 순간적으로 몸에 닿으면 혈관은 반사적으로 수축하고 그 순간 혈압은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운동은 뇌졸중과 심장사고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반드시 바람이 들지 않는 실내에서 약 18에서 20도 정도의 안정된 온도를 만든 뒤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방이 차갑다면 몸을 먼저 덮이는 것이 순서입니다. 둘째, 공복 운동에 대한 오해입니다. 살을 빼거나 혈당을 빨리 내리겠다고 빈속에 운동하는 것은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혈당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수치가 100mg/dl 아래라면 그날 운동은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억지로 몸을 움직이면 급성 저혈당으로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 개의 바나나나 작은 과자 한 조각 정도, 약 15g의 탄수화물을 섭취한 뒤 몸이 안정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셋째, 도구입니다. 특히 근력과 균형 운동에서 사용하는 의자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안전장치입니다. 바퀴가 달린 의자나 흔들리는 의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가능하면 팔걸이가 있고 벽에 바짝 붙여놓을 수 있는 의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작은 미끄러짐 하나가 고관절 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는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한 요령이 아니라 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 조건입니다. 겨울철의 운동은 열심보다 안전이 먼저라는 사실. 이것만큼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퍼즐은 모두 맞춰졌습니다. 3X, 3X, 7은 세 가지 종류의 운동을 각기 세 동작으로 일주일 내내 반복하는 이 구조는 복잡한 비법이 아니라 혈당을 100mg/dl로 되돌리기 위해 가장 현실적으로 설계된 생활 전략입니다. 하지만 하루 30분이라는 말만 들어도 부담부터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한 덩어리로 몰아서 쓰지 말고 식사 사이에 자연스럽게 끼워 넣는 방식을 권합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30분 정도 쉬고 나서 10분간 제자리 걷기 같은 유산소로 방금 들어온 포도당을 바로 정리하고 점심 이후에는 의자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으로 오후 내내 혈당이 넘치지 않도록 저장고를 키우며 저녁에는 TV를 보면서 가볍게 근형 동작을 해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총 시간은 같지만 몸이 느끼는 부담은 전혀 다르고 혈당은 하루 종일 꼭대기가 잘린 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애쓰는 느낌 없이 관리가 된다는 점이며 바로 그래서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더 이상 계절이 바뀌기를 기다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고 선택은 오늘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작은 공간, 평소 앉아있던 거실이 곧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병원이 될 수 있고 그 병원을 운영하는 주치의는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이 도움이 되셨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동작 하나하나를 직접 세워가며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안내를 원하신다면 댓글에 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앞으로도 최신 의학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겨울을 안전하게 지켜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올겨울 넘어지지 않는 다리와 흔들리지 않는 혈당, 그리고
100이라는 아름다운 숫자를 함께 지켜나가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